자, 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차원 운동이죠. 그죠? 2차원 운동. 2차원 운동에서 제일 필요한 게 XY 좌표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본격적인 벡터가 도입되죠. 그죠? 벡터. 그래서 벡터 표시로서 맨 처음에 놓는 게 어떤 위치 벡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요 R이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지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점이 이와 같은 식으로 쭉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RI에서 RF 벡터로 바뀌어졌을 때 I는 뭐를 약자냐면은 이니셜을 했죠. 그죠? 시작점. F는 파이널 나중점. 그죠? 그럴 때 이게 이제 바뀐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제가 거꾸로 했는데, 그래서 RF 처음 나중 것에서 처음 걸 가지고 뺀 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델타 R이 되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위치가 얼마만큼 뺐겠냐, 이제 이걸 갖다 베니 벡터래. 베니 벡터라는데, 요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바뀌느냐, 델타 t 동안 바뀐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속도의 정의인데, 요 델타 t를 갖다가 제로를 보내는 거. 그러면 이제 r을 갖다가 요 델타 r이 dr이 될 거고, 그죠? dt의 dr이 우리가 정의가 속력 V가 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죠? dt의 dr이 속력 V.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이제 속력 V가 되겠죠. 그죠? 속력 VI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속력이 될 건데, 요 속력을 갖다 이 벡터는 옮겨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VI가 처음에 가던 놈이 이제 이렇게 가던 놈이, 그죠? 이렇게 가던 놈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옮겨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 것에서 처음 것을 빼면은, 여기 처음 것을 빼면은 델타 V가 되죠. 그죠? 델타 V. 그죠? 델타 V.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그죠? 델타 V. VI. 벡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던 놈이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놈을 갖다가 이쪽으로 가게 돼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잡아당기는 방향 우리가 거의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어떤 벡터 R이 있으면 요걸 갖다 미분하면, 시간 T가 알아서 미분하면 속력 V가 되고, V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T 미분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거꾸로 가속도를 갖다 적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 벡터죠.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만 밖에 없어요. 사실상 보면 3차원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서는 1차원에서는 x라는 좌표가 한 개지만, 요 2차원에서는 xy 좌표가 두 개째가 돼서 벡터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에서 운동을 살펴볼 것 같으면, 2차원에서 운동.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발사를 하면, 이렇게 쭉 날아가는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한다 했죠. 그죠? 포물선. 프로젝타일. 포물선에서 탁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각 위치에서 속도를 갖다 벡터를 표시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최고점에서는 수평으로 날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 마찬가지로 이게 완벽한 대칭성에 의해서 요 X 방향의 성분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보면 크기가. 대신에 Y 방향의 성분은 위로 가던 놈이 점점 작아져서 여기서는 VY가 제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게 아래쪽으로. 크기를 볼 것 같으면 요 놈하고 요 놈의 크기는 똑같아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뭐냐면은 대칭을 최고점을 기준으로. 그죠? 최고점. 그래서 보면은
수평에 대해서는 등속 운동. 이 크기가 다 같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수평 방향은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하도 지금 무시하죠. 그죠?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정하게 쭉 가는 거예요. 그다음 수평 방향은 Y축 방향이죠. 그죠? Y축 방향은 중력과 속도가 아래로 작용하니까 올라가던 놈이 다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 안에서 낙하 운동이 있는데, 자유 낙하 있는데, 차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차지만, 여기서 천장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뚜두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물체를 갖다가 발사하면은 물체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최고점 도달하면서 다시 떨어지겠죠. 그죠? 오르고 내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이렇게 상하 Y축 방향이니까 운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바깥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그냥 수평밖에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속력 V X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 안에 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물질을 찌르더니 오르락 내려가고 운동밖에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한다 치면 집어 던졌어요. 그럼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는데 차는 이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 또 지나고 나서 여기 오면은 여기 오겠고. 그럼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요런 식으로 딱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물론 차에 탄 사람 봤을 때는 최고점 오르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바깥쪽에서 본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 물체가 이런 식으로 도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낙하 운동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걸 탄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오르락 내리는 1차원 운동인데 바깥쪽 사람 보는 입장 이와 같이 움직이는 2차원 운동이 되겠죠. 펌프스 운동이 되는 거죠. 물론 최고점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원 운동은 사실상 1차원 운동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보면. 자, 실제 이제 문제 봤을 때 이걸 갖다 이제 공식으로 적은 건데 되게 복잡하게 막 쭉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다 무시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되게 복잡하게 이제 뭐 이게 이제 물리를 갖다 좀 질리게 하는 면인데 이걸 갖다가 전혀 그냥 새롭게 이 시간에 다시 배운다 생각하고 자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책에 놓은 걸 갖다가 뒤쪽에 놓은 걸 직접 한번 해볼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어떤 물체가 지금 X축이 있고 그죠? Y축이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갖다가 이 같은 식으로 발사를 해요. 이게 처음 속도를 갖다가 V0로 잡아요. V0. 어떤 각도 세타를 갖고 발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물體배운 사람들은 다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수설에 내면 직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속력 벡터 V0는 어떻게 되느냐? X승분이겠죠. 그죠? X승분은 V0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Y승분은 여승분이니까 V0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물체가 지금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중력과 속도 G가 작용하죠. 그죠? Y축 방향으로는.
그래서 가속도 A는 어떻게 되냐면은 X 방향은 아무것도 없고 그죠? Y축 방향은 마이너스 G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라 했죠? 가속도를 갖다 적분을 했죠. 그죠? 적분하면 A 제로 적분하면 얼마죠? 시간 T에 대해 적분하면 어떤 적분상수 C죠. 그죠? 그러면 속력 V의 X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로 적분하니까 그냥 어떤 적분상수 C예요. 그럼 적분상수 C가 얼마냐? 이거예요. V0 코사인 세타. V의 Y 성분은 시간 T를 갖다 적분하는 거죠. 그죠? 시간 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GT가 될 거고, 그죠? 적분상수 C인데 적분상수 C가 얼마? V0 사인 세타가 돼요. T의 적분. 책에는 적분이 없이 막 공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안 하고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T에 대해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위치 벡터 R이 나오겠죠, 그죠? A를 적분하면 V가 나오고, V를 적분하면 R이 나오고, 그죠? 적분. T 적분, 그죠? 적분을 두 번 하면 R이 나오고. 그럼 이 식을 갖다가 한 번 더, 이 식을 갖다가 한 번 더 적분하고, 이 식을 갖다가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일 거예요. 그러면 X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X좌표. X가 적분이면은 Vx는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V0 코사인 세타 T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적분상수가 지금 원점에서 출발이죠, 그죠? 처음 조건이. 그래서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그래서 지우고. 마찬가지로 Y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 적분. 마이너스 GT니까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게 T 적분 2분의 1 T 제곱이 돼서 2분의 1 GT 제곱이 될 거고, V0 사인 세타 T가 돼요. 물론 적분수 C가 있는데 적분수 C는 필요가 없죠, 그죠? 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요 위치 벡터 X, Y, 요 속력 벡터, 그죠? 요 위치 벡터 R, 그 다음에 여기 속력 벡터 V. 그래서 가속도에서 지구 표면에서 가속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속도 여기서부터 이걸 적분하면 위치 벡터 뭐였고, 그죠? 위치 벡터 X 성분은 이거, Y 성분이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 속도 벡터 뭐였고, 속도 벡터를 적분하면은 T 적분하면 위치 벡터고. 거꾸로 이제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또 미분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거꾸로. 이게 사실상 보면 2차 운동이 전부예요. 여기서 이제 주로 묻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물체가 이렇게 출발하면 이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이와 같은 2차 곡선을 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고점이 되겠죠, 그죠? 최고점이라는 것은 뭐죠? 조건이 최고점에서는 VY가 제로. 안 그러면 Y-가 제로인 거죠, 그죠? Y- 적분하면 시간 T에 대한 적분이든 X에 대한 적분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극한 값에서는 이게 변화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시간 T에 대한 적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VY가 제로 된다는 얘기는 올라가다가 지금 플러스에서 지금 마이너스를 베끼는 거죠, 그죠? 올라가다가. 그럼 이게 이제 미분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GT 플러스 사인 세타가 0이 돼서 시간 T가 얼마 되죠? G분의 V0 사인 세타, 그죠? V0 사인 세타가 됐네요. 이게 뭐냐면은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출발 여기죠, 그죠? T 이퀄 0. 지금 T가 얼마냐?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되겠어요? 대칭이니까 시간 T가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면은 다시 이 지상에 도달하겠죠, 그죠? 땅에 도달.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수 있는 게 이 최고점 높이로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최고점의 높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y를 구하는 건데 y가 지금 t가 얼마 있냐면은 이거죠. 그죠? t가 지금 t가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 최고점이 여기 도달을 시간을 거지. t가 얼마냐면은 지금 g분의 v0 sin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는 여기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미치게도 집어넣을 건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g의 g 제곱에 v0 제곱에 sin 세타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죠? g분의 v0 제곱에 sin 제곱의 세타가 돼서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 되냐면은 여기 2g분의 v0 제곱에 sin 제곱 세타가 돼. 이게 최고점의 높이. 최고점의 높이.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의 요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이 지금 x거든요. 조심해야 될 게 지금 x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x예요. 지금 이게 계정만 그리거든요. 시간 t에서 점점 이게 일정하게 가겠죠. 그죠? 간격이 일정하게 x 값은 항상 일정하니까 이게 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y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t를 집어넣으면 x의 t가 g분의 v0 sin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x는 얼마 되냐면 v0 제곱에 sin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 g가 들어가겠죠. 그죠? 시간 t에다 집어넣듯이요. 여기다가 시간 t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최고점의 x좌표는 여기 되겠고, 그죠? 최고점의 y좌표는 여기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묻는 게 뭐냐면은, 돌을 던지면은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이게 이제 땅에 도달할 때 이게 뭐냐면은 가는 거리 렌즈예요. 도달의 거리예요. 그럼 도달의 거리 r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2배죠. 그죠? 그래서 2배 이거 쳐보자면 g분의 2v0의 제곱 sin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sin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의 2세타라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요새는 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g분의 v0 제곱에 사인의 2세타가 돼요. 사인 2세타. 그러면 사인 2세타가 그러면 이 식에서 사인의 2세타가 최대가 되는 점. 사인의 2세타가 1이 될 때 이게 가는 거리가 그죠? 최대가 되겠죠. 그죠? 세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도달의 거리가 달라지는데 사인 2세타가 최대가 되려면은 세타가 얼마 돼야 되죠? 2세타가 1이 돼. 사인이 최대값이 1이니까 사인 2세타가 1이 된다는 얘기는 2세타가 소위 말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타가 45도가 될 때 최고로 멀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차원 운동의 모든 걸 갖다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맨 처음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속도. 그죠? 지구 중력장에서 가속도를 갖다가 적분. 그러면 이 속도가 주어지고 속도를 다시 적분. x는 x배로, 그죠? y는 y배로. 그럼 시간 구하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매개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요 식에서 t를 갖다 구하면 시간 t는 요 식에서 보면 v0 코사인 세타분 x죠. 그죠? 이 값을 갖다가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y가 뭐 x제곱 그 다음에 t니까 뭐 모르지만 x가 되겠죠. 그죠? 왜 마이너스를 적었느냐?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위로 올라가죠. 그죠? 함수가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했을 거죠. 이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해서 문제를 갖다가 많이 묻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당하지 말고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속도 구하고, 속도 구하고, 위치 구하고. 적분 두 번만 하면 다 풀려요, 문제. 어떤 문제든 다 풀립니다. 특히 참 대학 수준에서. 그게 적은 게 요식이에요. 이런 막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집어넣고 왔는데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분 두 번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 이게 이제 그림 2-6을 갖다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표적이 있고 어떤 물체를 갖다가 여기 대고 발사를 하면 이 물체는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죠? 쏘는 순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물체도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총알이 속도가 무지 빠르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떨어지기 전에 가서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총알이 조금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서서히 가겠죠. 그죠? 가면서 이게 낙하하면서 또 맞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물체가 자유낙하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 안이 있는데 여기에 원숭이 파리가 붙어 있고 파리보다 어떤 물체가 놓여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여기다 발사를 해요. 그러면 발사하는 순간 이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낙하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이 물체도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이 안에 탄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탄 사람이 지금 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불행히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자유낙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이게 이렇게 가서 쭉 맞는 걸 보인다. 왜? 같이 중력가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력을 갖다 전혀 못 느낀다. 그러니까 실제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력이 전혀 작용을 못해요. 근데 바깥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느냐? 이 물체도 자유낙하, 이 물체는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거죠. 이쪽에 탄 사람은 이 사람이 타봤을 때 이 물체는 바로 직선으로 가서 맞는 걸 보일 거고.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는 입장하고 또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그걸 딱 설명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물체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속도가 느리면 쭉 쳐져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 간에 되고 발사하기만 하면 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실제 이제 하는 걸 갖다가 보인 그림인데, 조금 실험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놓죠, 그죠? 이렇게 발사하던 놈이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걸 갖다가 여기서 부딪히는 걸 갖다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자, 포물주 운동 요약이 되는데 이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별 금방 본 거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문제에서 존 환자에게 비상식량 떨어뜨리기.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있고 그죠?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먹는 구호품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적은 비행으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초속 40m. 비행기 이 정도면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굉장히 초저공기 하여튼 간에 뭐 40m. 40m면 시속이 얼마랬죠? 40m. 144 살아있죠, 그죠? 내가 둘했는데 시속 144km/h 40m에 해당되는 게 그죠? 초속 40m/s. 어떻게 했죠? 10m는 얼마를 했죠? 10m/s는 36km를 했죠, 그죠? 10 곱하기 3600m, 그죠? 3600
초를 곱하는 거죠. 요식에서. 그럼 3600초는 1시간이 되고, 그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 돼서 36km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km, 144km 정도 비행기가 있다 치면. 이건 뭐, 초경량 비행기밖에 안 되겠네요. 144km면은.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이거 물체를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쭉 날아가겠죠. 그죠? 그렇죠. 수평 속력이 얼마냐? 날아가는 게 40m고, 높이는 얼마냐? 100m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얼마만큼 날아가느냐 물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체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하는 거예요. 기준점 어디를 잡냐? 이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여기 X축, 요거 Y축. 그죠? 그러면 물체 입장에서 가속도 A 0 마이너스 G죠. 그죠? 이게 0 마이너스 10 G는 10으로 계산해요. 여기는 지금 9.8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고쳤나요? 네, 제가 고쳤네요. 이게 책에 나머지 이게 5가 안 되고 4.9로 되어 있을 건데 제가 고쳤어요. 근데 10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적분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 했죠? 속력이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요게 제로 적분하면 얼마죠? 적분수 C X방향이 40이에요.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 t한테 t의 적분이에요. 시간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10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처음에 y방향이 제로죠. 그죠? 4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치 벡터가 될 건데, 요게 40t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적분상수 얼마죠? 최고점이 Y가 100m죠. 그죠? 처음 시작이 0, 100이에요. 이게 R0죠. 그죠? 그래서 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조건, 시간 t가 0이면, 시간 t를 0이면, 요 식에서 0, 10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0에서 속력이 이렇게 40이 되는 거죠. 시간 0. 그러면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만큼 이만큼 아래쪽으로 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기 오면 이건 그대로고 또 크게 되고. 그래서 이게 포물선을 그렇게 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푼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물었죠? 비상식량 상자가 떨어진 수평거리를 물었죠. 그죠? 수평거리라는 것은 이건 이제 수평이죠. 그죠? 수평에서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물체가 떨어져서 왔었기 때문에 조건이 뭐죠? 땅에 닿았으니까. 지상과 같아지니까 y가 제로라는 뜻이죠. y가 제로. y가 제로. y가 제로라는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0이 제로. 그러면 t 제곱이 20. t는 루트 2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2루트 5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에 루트가 얼마죠? 세컨드 루트 하면은 2.23이 되네요. 2.27, 2.24. 이게 2.24, 2 곱하기 2.24니까 약 4.5초 후에 4.5초에 땅에 닿네요. 시간 t는 2루트 5인데 이게 대충 4.5초 후에 땅에 닿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4.5초를 갖다 집어넣으면 40 곱하기 4.5초를 집어넣으면 약 180m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m면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한 180m 정도 떨어졌어요. 놓는 위치에서, 비행기에서 놓는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비행기 폭격에도 그대로 응용이 되거든요. 실제 조금 이제 그 전투 폭격기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유낙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공식 두 번 적분해서 요 위치 벡터 r하고 속도 벡터 v하고 위치 벡터 r을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 그냥 풀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서 찾으면. 기본적으로 묻는 게 뭐 이게 수평 도달이 얼마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가 지면에 도달할 때 속도의 성분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죠? 지면에 도달할 때 지금 다시 적으면은 지금 속력부터 V가 40이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 10t였고 위치 벡터 V는 위치 벡터 R은 40t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0이었죠. 그죠? 그럴 때 지면에 도달한다는 거는 아까 t가 얼마였죠? 여기 제로가 돼서 t가 루트 20이었죠. 그죠? 이게 1도 그죠? 약 4.5초 후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V가 여기 보시래요. T가 4.5일 때 4.5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40이 될 거고, 그죠? X는 바뀌는 게 없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죠. 즉 요게 40이고 그죠? 40이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5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상자가 디멘 할 때 요 각도가 얼마냐? 이게 이제 물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쪽 각이냐 이쪽 각이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Vx분의 Vy니까 이 각이에요. 요 밑에 각이 아니고 요 위에 각이에요. 요 위에 각. 이 각을 세타로. 그래서 탄젠스 세타가 얼마냐? 보통 탄젠스 세타가 얼마냐 물으면 문이 많이 물어요. x는 40이죠. 그죠? 40이고 여기에 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8분의 9가 됐어. 어떻게 되죠? 탄젠트 마이너스 인버스 8분의 9 하면 계산기로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9 나누기 8은 그러면 삼각함수의 세컨드의 탄젠트 하면은 48.4가 되네요. 4도가 되네요. 각도가 마이너스 48.3도 정도 되네요. 그래서 45도보다는 조금 크겠죠. 그죠? 이게 45니까 이게 45도고 40이고 45니까 이게 45도보다 좀 크겠죠. 그죠? y가 독성니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2는 이제 멀리뛰기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냥 그대로 푸는 문제 똑같은 거예요. 이 최대 도달하는 그런 거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예제 3-2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아까 3-2 또약거리 똑같은 문제예요. 다 했죠. 그죠? 요식 구하는 거 그죠? 요 각도의 사인 되니까 아까 우리가 한 그거 그죠? V0 제곱의 사인 2세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요 3-4가 이 3-3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그죠? 모든 문제를 갖다 다 물을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예제 3-4. 이게 어떤 옥상 끝에서 물체를 갖다가 발사했을 때 이게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걸 갖다가 구하는 문제예요. 2차원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뭘 구하려 했죠? 가속도 A. X방향은 제로고, 그죠? Y방향은 중립가속도 G인데, 이게 중립가속도 10을 잡으면
제로에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아까 전에 이 문제에서 구할 때 위치 벡터 있었죠. 그죠? 이거 어디 갔죠? 이런 문제에서는 전부 다 단위가 초, 그죠? 그 다음에 메타 퍼 세컨. 이건 다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다 단위가 생략되어 있어요. 메타 퍼 세컨 작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적분하면 속력 벡터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 이제 발사했을 때 여기죠. 그죠?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각도냐면은 수평면 각도 30도로 지금 20m를 발사하는데 요게 30도예요. 세타가 30도. 그러면 요 Vx의 제로 처음에 얼마냐면은 20의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얼마죠? 2번은 루트 3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 루트 3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V의 Y0는, 이거 Y0, 이거 Y 성분은 얼마냐? 20의 사인 30도에서 여기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분하면 제로를 적분하면 x가 나올 건데 제로 적분하면 여기 되겠죠. 그죠? 10 루트 3 처음 초기 조건을 적어야 되니까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적분하면 마이너스 10 t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쉽죠, 그죠? 처음 발사했을 때 요거니까 x승분, y승분. 그래서 벡터로 나누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위치 벡터를 적분하면 시간 t에 대해서 t의 적분하면 요 위치 벡터 r이 주어지는데 요거 시간 t에 대한 적분이니까 10 루트 3의 t가 x승분일 거고, 그죠? y승분은 요거 적분 마이너스 5t 제곱, 그죠? t 제곱은 2분의 1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t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t,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높이, 처음 높이가 얼마예요? 45예요. 45. 그래. 이게 우리 문제를 갖다가 다 푼 거예요. 이게 요거만 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맞춰서 우리가 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A, V, R 위치 벡터, 가속도 벡터, 위치 벡터 적분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초기 조건, 그죠? 요 값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초기 높이 45 집어넣는 거, 그죠? 물론 기준점 여기에요. 기준점은 지금 여기를 갖다가 x축, 요걸 y축, 그죠? y축. 물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책에서는 쟤는 많이 내는 문제가 대체로 이걸 많이 잡아요. 왜냐면 여기를 갖다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거든요. 뭐 답은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 여러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돼 있죠? 돌이 땅에 닿을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이게 이제 날아가서 땅에 이렇게 닿겠죠, 그죠? 그럼 땅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땅에 닿는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 y가 제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로인 거예요, 이게 제로. 그래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45가 제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t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b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이게 10이 되네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는 빼고 나면은 t는 1 플러스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루트 10은 얼마죠? 루트 10 10이 3.16 정도 되네요. 3.2 정도, 3.16. 그래서 3.2 정도 되니까 이게 약 3.2니까 약 4, 1 플러스 3.2가 약 4.2초 돼야 되네. 4.2초. 이게 4.2초 돼 있죠, 그죠? 4.2초 이렇게 가도. 그래서 시간을 구했고, 그죠? 시간을 구하고 나면은 다 구해진 거예요. 여기다 4.1을 집어야면은 날아간 거리가 되겠죠, 그죠?
속병에 날아간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돌이 지면에 닿는 속력을 구하시오. t를 갖다가 요걸 구한 t를 갖다가 여기다가 또 집어넣겠죠. 여기다 집어넣죠. 닿는 순간에 땅이 닿는 순간에 속도로 구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만 다 구하고 나면 요 세 식만 구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6은 조금 이게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이거는 여태까지 한 거는 수평 방향의 속도 일정한데 이 수평 방향으로 10m로 100m로 가다가 x 방향으로 20m의 로켓이에요. 그 로켓이 보통 이제 그냥 포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x 방향의 속도가 일정한데 로켓은 어떻게 되죠? 뒤에 로켓이 나오면서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죠, 그죠?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a x 성분이 얼마냐면은 2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a가 x 방향이 20이고 y 방향은 얼마죠? 중력각도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문제가 또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적분하면 뭐가 되냐? a를 적분하면 속력 v가 될 거고 20 적분하면 20t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날아간 속력이 있으니까 여기 100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한정이 될 건데 x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100m 되는 비행기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초기 속도, 이 초기 속도 이게 이제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적분상수 c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10t, 그죠? y 방향은 없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발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한 번 더 적분하면 위치 벡터 r이 되겠죠, 그죠? 이제 요거 적분하는 거예요. 20t 적분하면은 10t 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00t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준점을 갖다 여기를 잡기 때문에 비행기 처음 위치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비행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보통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적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높이가 1000m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다 푼 거예요. 가속도, 위치, 가속도 구했죠, 그죠? 그 다음에 위치 벡터 구했죠, 그죠? 아니, 속도 벡터 구했죠, 그죠? 속도를 적분하면 다시 위치 벡터. 맞는 거는 지금 미분 해보면 이거 뭐 적분보다 쉬운 게 미분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었던 게 뭐냐면은 y 방향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낙하했다는 얘기, 이게 땅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땅에 도달했기 때문에 y가 제로 되는 거죠, 그죠? y가 제로 되면은 자,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0이 제로니까 여기 나왔죠, 그죠? 1000 마이너스 5t 제곱, 1000 마이너스 5t 제곱, 그죠? 이게 제로 되면은 t 제곱이 200이 돼서 t는 200이 되겠고 t는 약 14초 후가 도달해. t가 114초면은 여기다 14로 집어넣으면 여기다 14로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y 방향 속도 이거 마이너스 t에다 집어넣으면 x 방향 속도는 얼마 되죠? 여기 이제 14로 집어넣으면은 280에다가 382가 되겠죠, 그죠? 280에다가 지금 조금 값이 좀 다른 이유는 이제 여기서는 g를 책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9.8인데 제가 푸는 문제 g를 10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14를 집어넣으면은 20 곱하기 14 하면은 280이죠, 그죠? 거기다 100을 더하니까 380이 되겠죠, 그죠? 380. x 방향 성분이 이렇게 됩니다. x가 380이고 y가 마이너스 140, 380, 140이면 이쪽 각도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탄젠트 세타는
380분은 마이너스 140.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인데 이렇게 다 마이너스죠, 그죠? 아래쪽으로 가는. 그걸 갖다가 나타낸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